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한국덕방입니다. 액면으로 보자면 이게 거의 끝물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도 들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횡보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등 떠밀려서 나온 듯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바로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국 연준이 0.2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선 자국 내 대형은행이 파산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 위기는 결국 JP모건의 인수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대형은행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로써 미국 대형은행의 위기가 끝났다고 자평을 쏟아냈지만, 그러나 지역은행의 불안정성에 대한 위기감 여전하죠. 그래서 강경일변도의 연준 금리 인상 모두가 서서히 그 속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번에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건 향후 동결로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정류장일 수 있는, 성격은 크지만 파월은 이런 틈새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발언을 했죠.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말로 못을 쳐버렸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얘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빈틈없는 디펜스 자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 인상 폭은 분명 그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내구성은 그대로 탄탄해 보여서 절대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상승 국면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결연함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아무튼 이번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미국 금리는 상단 5.25%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최종 목표치 5.1%를 상회하는 수치죠. 결국에는 아주 아슬아슬한 고난이도의 줄타기를 한 건데요. 미국 물가가 2%대, 이게 목표치 아닙니까? 동결은 여전히 미지수인 거죠. 동시에 갑작스레 터진 금융권 파산도 막아야 하는, 이거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손가락으로 땡을 맞고 있는 형국이라 순식간에 폭삭 무너질 수 있는 상당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도 없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작년 2022년 3월부터 시작으로 상당히 고강도의 긴축 사이클 궤적으로 들어가서 사상 초유의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에 0.75%까지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6월, 7월, 9월, 11월 4차례 연속으로 강펀치를 날렸었죠. 아무튼 이런 식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거의 9%에 이르는 미국 물가는 지금 5%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마르다. 목표치인 2% 지표까지 가기에 금리 동결을 하기에는 여전히 물가 압력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미국 내 대형은행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은 야금야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금리는 연말 기준금리 5.1%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이 기준치는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분위기상 앞으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물에 와 있다는 지표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고요. 당연히 한국은행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25%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 3.5%, 지금 5.25%에 이르게 된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22년 만에 1.75%, 최대 격차로 벌어지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당장 외국인 자금이 이자가 높은 통화 쪽으로 옮겨붙는 건 당연한 건데 자본 유출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 인상 동결을 했던 한국은행이 다음 달 6월 베이비 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 카드에 자꾸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국내 금융권의 안정성 혹은 경기 지표의 회복과도 맞물려 있는 인상분이라서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쪽에도 직격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규제 약발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시점에서 또 다른 기준금리 인상은 다시 시장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일 불안한 요소는 다름 아닌 국내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지금 미분양 상황이 살짝 주춤한 추세로 돌아서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10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잠재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자금 경색으로 도미노식으로 넘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금융권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분양이 살아나고 반등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매매 시장의 회복세가 갑자기 터진 대외 여건으로 다시 한번 2차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청약에 집중하시면서 안전빵으로 한 발 한 발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이런 분위기는 수요층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잘 읽는 걸 볼 수 있죠.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1순위 청약이 어제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 분양가가 아무리 플랫폼시티가 조성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인데 84제곱 12억 에 가까운 분양가 던졌습니다. 이만저만 고분양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87세대를 모집하는 1순위에서 3015명이 통장을 꺼내들었어요. 거의 4대1에 이르는 경쟁률이 나왔죠. 산업 호재 하나가 이렇게 파급력이 크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삼성이 용인, 동탄, 그동안 분양 참사의 직격을 맞았던 곳을 살리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분양가가 비교적 높았던 74제곱과 84제곱은 1순위 마감을 못하고 2순위까지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리 호재가 장미 시즌이라 해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가격 부담감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결국 완파는 될 겁니다.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사두자는 공격형 수요층이 많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이런 호재와는 거리가 있는 해링턴 진사는 역시 여타의 기존의 경기권 분양 부진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잔뜩 흐린 상태를 보이고 있죠. 346세대 모집에 113명만이 지원을 했습니다.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을 보여서 청약 접수 비상 깜빡이가 켜졌죠. 역시 같은 경기권이라도 호불호가 이렇게 분명히 갈리네요. 그러나 같은 해링턴 브랜드를 달고 나온 해링턴 다산파크는 여기는 다산 신도시와의 접근성이 있는 곳이라 그래도 206세대 모집에 709명이 통장을 던졌네요. 이 순위를 받는 평형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선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입지 차이는 절대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 더욱 그렇죠. 아무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한국은행 금리 인상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좀 될 겁니다. 그러나 벌어지는 금리 격차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영향으로 더욱더 호재와 맞물려 있는 곳들의 분양가 상승, 동시에 그 테두리에서 멀어져 있는 곳은 철저한 손절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분양시장은 완판과 참패라는 분명한 명암이 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커처 밤사이에 들려온 소식이 지금 부동산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어찌 보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끝물로 가는 마지막 귀착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을 잘 살피셔서 조심스럽게 움직이신다면 그리 큰 충격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보다 날카로운 메인 눈으로 부동산 시황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내 집으로 가는 로드맵 그려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